안녕하십니까, 김태균 교수 TV입니다. 오늘은 건강한 관절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무릎 외에도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볼 건데요. 정형외과 김태균 교수님. 안녕하십니까, 김태균입니다. 네, 신경과 장영경 과장님. 안녕하세요. 신경과 장영경입니다. 네, 저희가 이제 얘기 나눠볼 건데요. 교수님, 이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에 장기적인 관리를 위해서 환자분들이 지켜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나눠봤었거든요.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짚어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제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건강 100년 프로그램을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요.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면역력을 지켜야 되고요. 두 번째는 뼈 건강을 지켜야 되고, 세 번째는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되고, 네 번째는 식생활을 건강하게 해야 됩니다. 다섯 번째는 만성 질환을 잘 치료를 해야 되고,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, 이제 몸이 튼튼해졌으니 마음과 정신을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게 되겠죠. 이렇게 6가지입니다. 아, 네. 그 중에서도 사실은 정신건강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잖아요. 그리고 많이 다뤄지지 않은 내용일 것 같은데요. 오늘은 그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교수님, 혹시 수술이 잘 되었는데도 그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진료실에 오셔가지고 막 안 좋은 증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.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?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자주 있으세요. 우리 어머니가 수술하시고 나서 조금 이상해진 것 같아요. 좀 말도 이렇게 금방금방 안 하시고 좀 멍해지시는 것도 같고, 그리고 어떤 때는 화도 좀 내는 것 같고, 그래서 치매가 온 게 아닌가, 혹시 수술이나 마취로 인해서 그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.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많으세요. 저희가 또 수술 상담하다 보면요, 마취에 대해서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혹시 이게 마취를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힘들어서 그런 건지, 예전보다 더 깜빡깜빡하는 그런 증상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. 과장님, 혹시 수술 후에요, 자꾸 이렇게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증상들,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? 모래 이상 있는 거 아닌가요? 네. 저희가 그걸 이제 수술 후 인지기능 저하라고 부르는데요. 10% 정도 환자분들이 느끼시죠. 저희가 이제 수술한 자체도 그렇고, 뭐 마취나 염증 반응, 통증 때문에요, 기억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지실 수는 있습니다. 보통 3개월 정도 지속되고 아주 길면 1년까지도 가시지만 대부분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치매와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. 다만 3개월이 지나도 뭐 큰 차이가 없다, 아니면 오히려 좀 더 나빠지는 것 같다 하시면 그때는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죠. 아, 네. 그러면은 3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기억력이 계속 떨어진다. 그럴 때는, 그럼 우리가 그때는 뭘 의심할 수 있는 거죠? 혹시 이게 치매인가요, 그러면? 대부분 수술 받고 일상생활 잘 하시고 진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치매 실황률은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되고요. 이제 그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나 주관적 인지 저하가 아닌지 확인 받아보시는 게 필요해서 진료를 권유해 드려요. 그 좀 말도 길고 좀 어려운데요. 치매보다 저한테는 더 무서운데, 무슨 경도 인지장애, 주관적 인지저하, 이게 뭐지요? 왜 치매랑 좀 다른 건가요? 이거 다음에 치매 오는 건가요? 어떻게 되는 건가요? 네. 이제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해서 외래에 오시면요, 저랑 인지기능 검사를 하시게 되거든요. 근데 원래 정상적으로도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저도 실제로 이제 20, 30대 분들보다는 좀 못하는 걸 느끼기 시작했고요. 그래서 이제 이 검사는요, 환자분과 연세가 똑같고 학교 다니신 정도가 똑같은 분들하고만 비교를 해서 내가 정상 범위에 들어오는지 보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그리고 이제 우리 뇌가 기억력만 담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언어 능력, 길 찾는 능력, 뭐 계산력, 이런 다양한 능력을 평가받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. 이제 이 검사에서 정상 범위보다 조금 떨어져 있는데 일상생활, 예를 들어 뭐 돈 관리,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거, 뭐 사회적인 업무 보시는 거, 이런 데 문제가 없으신 상태를 경도인지 장애라고 하고요. 실제로 이제 이런 데 실수가 생겨야 치매 단계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환자분은 이제 뭐 기억력이 떨어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 점수는 잘 나오시면요, 주관적 인지 저하라고 할 수 있죠. 아, 네. 그러면 기억력 검사 결과와 그다음에 증상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. 그러면 경도인지 장애가 계속 진행되면 결국 치매로 가는 건가요?
물론 이제 경도인지 장애가 조금 더 위험한 건 사실이에요. 정상 노년 인구는 매년 1에서 2%만 치매가 발병하는 것에 비해 경도인지 장애 환자분들은 이제 10에서 15% 정도가 치매로 악화가 됩니다. 하지만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뭐 고혈압, 당뇨약 드시거나 가족분들 중에 치매 환자분들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. 경도인지 장애도 이렇게 만성질환이나 가족력 같이 하나의 위험인자일 뿐이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 위험인자 있다고 다 그 병에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. 그리고 특히 경도인지 장애가 중요한 건 정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단계인 겁니다. 저희가 이제 2에서 5년 정도 쫓아가 봤을 때 10에서 40%까지 정상으로 좋아지실 수 있다고 돼 있어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너무 두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성인병들처럼 관리를 받아야 하는 그냥 질환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. 가볍게. 그렇죠? 그럼 혹시 내가 진행할 위험이 높은지 그런 위험 인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? 네. 우선 아까 말씀드린 인지기능 검사 결과로 좀 알아볼 수 있는데요. 검사에서 기억력 점수가 좀 떨어졌거나 여러 영역의 점수가 떨어진 경우 좀 더 위험하다고 보시면 되고요. MRI 검사해봤는데 이제 기억력 저장소로 알려진 해마의 크기가 줄어들어 있는 경우, 그리고 이제 혈액 검사에서 그 치매와 관련된 유전자형을 확인했는데 4번이 있는 경우가 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험인자는 위험인자일 뿐이기 때문에 예방을 잘 하시면 됩니다. 아, 그럼 예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요. 그러면 경도인지 장애를 진단받았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.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네, 생활 습관을 관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. 우선 진땀 나게 운동을 하셔야 돼요. 땀이 살짝 날 정도의 운동을 30분씩 적어도 주에 3일에서 5일은 하시는 게 좋고요. 인정사정 없이 금연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사회활동이랑 좋은 생각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. 실제로 우울증이 있으면 치매의 확률이 늘고요. 또 항상 새로운 걸 배운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대뇌 활동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. 또 과음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그리고 명을 연장하는 식사, 예를 들면 뭐 야채, 생선, 고기, 콩 종류 많이 드시고요. 탄수화물이나 당류는 살짝 줄이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고혈압, 고지혈증, 당뇨 같이 만성질환을 잘 관리받으셔야 해요.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진인사, 대천명, 고 이렇게 외우시면 잊지 않으시겠죠? 그리고 이제 진료 받으셔서 예방에 도움이 되는 약도 드셔보시고 내가 좀 더 취약한 영역에 대해서 자꾸 연습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아, 네. 머릿속에 쏙 들어왔어요. 진인사, 대천명, 고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어떤 질병이든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. 혹시 기억력의 문제를 느끼시면 주저 말고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네요. 제가 진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. 아직은. 네.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것만은 꼭 시청자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들이 있을까요? 네, 경도인지 장애는요, 관리를 잘 하시면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병이거든요. 그래서 수술 후에 내 기억력이 계속 떨어지는 것 같다 하시면 꼭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진료 보겠습니다. 네. 그럼 교수님 오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마무리 얘기치고는 조금 길어져야 될 것 같은데, 사실은 우리 정형외과 의사들이 많이 근무하는 병원에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을 함께 모셔서 이렇게 근무하고 환자분들을 보살피는 일을 하는 게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퇴행성 관절염,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가장 흔한 원인이 퇴행성 관절염인데,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퇴행성 관절염이라면 뇌기능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그 중에 하나가 치매에 해당하거든요. 그래서 치매가 심하게 오면은 아무리 관절을 고쳐놔도 우선 재활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분한테 수술을 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결정을 할 때 치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. 우리가 나이 든 사람한테 제 스스로 몰아봐도 나중에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될 텐데, 그때 암으로 죽을 수도 있고 심장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뇌혈관으로 죽을 수도 있는데, 그런 질병들은 대개 경과를 예측할 수가 있고 내가 지켜온 가치와 인상을 남겨놓을 수 있는데, 치매는 내가 무엇을 해왔든 간에 그런 좋은 기억들을 다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눈 감고 딴 데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
할 수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경도 인지장애나 주관적 인지저하 아니면 그 전까지에도 우리가 관절염 예방하듯이 최선을 다하시듯이 이런 치매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네, 말씀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진인사 대천명 고 잊지 마시고요. 여기서 이제 치매에 관련된 저희가 증상들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하고 또 다른 증상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. 이상으로 김태균 교수 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